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그릇 덕후, 그릇 수집가의 집을 소개합니다. 치아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다? 건강한 부티뷰티에서 치아 파절에 대해 알아봅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문화가 된 레트로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미정입니다. 네, 오늘 하루는 우리 정미정 아나운서와 함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풍선처럼 인사했는데요. 예, 자, 환영할 만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길고 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아주 또 중요한 변곡점이 또 내일 있게 됩니다. 바로 내일부터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가게 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첫 등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렇죠. 예.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 사태 이후에 우려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등교하는 것이어서요. 우려의 목소리는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정부의 결정은 등교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3 학생들의 경우에 사실 이제 대학 입시도 있고 또 뭐 취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등교를 미룰 수 없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네. 일단 그래도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라든지 신체적으로 좀 거리를 둔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지침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키면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학부모 여러분께서도 꼭 이 점들은 학생들에게 유념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계약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네. 걱정이 이래저래 참 많은 요즘인데요. 교육계에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학습권을 지키는 학사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쪼록 내일부터 우리 고3 학생들 무사히 잘 등교하고 잘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보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어제 진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도 비 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잠시 그쳤던 비가 다시 내리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까지 내리다 그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찬바람이 부니까요. 우산과 함께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천과 괴산이 12도, 증평과 충주는 13도, 옥천도 1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도 크게 떨어져 쌀쌀하겠는데요.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낮겠고요. 낮까지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18도에 머물며 서늘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지금 내륙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고 있고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는 때이른 더위가 조금은 수그러들지만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매싱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보내는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불법 스팸 대응센터로 전화하면 스매싱 피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름다운 집을 함께 찾아가보는 시간입니다. 마이맨션 시간 돌아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화요일에 보고 싶은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함께 어떤 집으로 구경을 좀 떠나볼까요? 네, 이 집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할 것이 바로 취미에 관한 건데요. 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자라서 독립할 시기가 되면 주부들이 허전한 마음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아마 뭔가 열정적으로 정신을 쏟는 일에서 벗어나게 되어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주부들은 나를 또 돌아보고 또 취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저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봤는데 뭐 아이를 키울 때는 유아식 만들거나 책을 읽어주는 그런 자녀 중심의 취미를 좀 갖다가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이제는 뭐 아이보다는 주부만의 취미를 갖게 된다 하더라고요. 예, 다 들은 얘기인 게 티가 나는 게 이유식을 만들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정도가 아니라 정신없이 키우느라고 시간이 훅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남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뭐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자녀가 다 크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서야 다시 한번 내가 좋아하는 게 뭐더라, 나 뭐 하고 싶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재미있는 건 오늘 마이맨션 주인공의 이 취미가
사실 남편분은 잘 몰랐다가 집을 이사하고 나서부터는 그때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취미를. 네, 그래서 오늘 그 취미가 과연 무엇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마이 멘션. 사람들은 각자 좋아하는 것이 있죠. 흔히 취미,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 취향에 로망을 더한 오늘의 마이 멘션. 남다른 취미가 있는 집으로 안내할게요. 유난히도 차분한 2020년 도시의 봄. 그래도 화사한 봄 기운이 우리를 기분 좋게 깨우는데요. 오늘도 활기차게 달려간 곳은 충주시 연수동. 도심 가까이에 위치하고 숲과 하나 된 곳에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느낌이죠? 오늘은요, 건축주의 로망이 활짝 피어난 집을 찾아왔는데요. 이 꿈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났는지 함께 가볼게요. 건축주의 로망이라. 오늘 마이맨션 주인공은 꽤 낭만적인 분이 아닐까 하는 상상이 드는데요. 어떤 분인지 직접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신범, 진미화 부부입니다. 그동안 아파트에서만 살다 2년 전 집을 지어 이사 왔다는 결혼 37년 차 부부의 집. 놀라지 마세요. 글쎄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했다는 부러움 가득한 집이더라고요. 이 집의 규모는 대지 면적 661제곱미터에 연면적 132제곱미터입니다. 고벽돌과 징크 마감으로 이루어진 이 집은 깔끔하고 모던한 인상을 주는데요. 자,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맞은편 창문. 어머,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밖에가 보이네요? 이 공간은 제가 최고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와, 멋있다. 바깥 조망이 한눈에. 집주인이 반할만 하죠? 밖에서 보면 온폭 들어간 부분이 바로 복도.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된 듀플렉스 구조의 집입니다. 먼저 이 집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왼쪽부터 소개해 볼까요? 어머, 이 가구도 앤틱한 게 참 고풍스러워요. 그렇죠. 네. 이거 제가 다 아끼는 거예요. 거실 한편에 자리 잡은 앤티크 가구. 간결한 라인과 섬세한 조각에서 고급스러움과 중후한 멋이 느껴지는데요. 여기에 모던한 소파가 더해지니 거실 분위기가 무겁지 않게 느껴지죠? 천장이 높아 넓고 환한 느낌이 나는 거실. 이제 주방으로 가볼까요? 거실과 주방을 일자로 배치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는데요. 집 지을 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랍니다. 주방을 넓고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든 이유는 다름 아닌 어여쁜 그릇 때문. 우와, 어머, 이렇게 예쁜 그릇이 많아요. 진짜 이쁘죠? 네, 어머. 네,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구입한 거거든요. 정말요? 되게 사랑스럽고 아끼는 아이들이에요. 애지중지 내 애기들이구나. 어머. 네네네네. 이거 말고도 또 있거든요. 또 있어요? 네. 보여드릴까요? 네, 어머. 와, 진짜 멋있다. 정말 그릇 컬렉션이네요. 네, 여기 와. 말고 또 있거든요. 네. 일로 와보세요. 여기요. 우와, 어머, 무슨 만찬이 일어나나요? 같은 음식도 어떤 그릇에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죠?
요리를 좋아하는 아내 진미화 씨 역시 자연스럽게 그릇 수집이 취미가 되었다는데요. 그릇들, 애정하시는 그릇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찾았잖아요. 예, 빛을 봤죠, 얘네. 어둠 속에서 있다가 네. 여기로 오면서 빛을 봤어요. 어떻게 빛을 보던가요? 이게 아파트에서는 뒷 베란다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그릇이 많은지 모르셨어요? 저희 네. 이 집에 이사 와서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많을 줄. 그릇이 조금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언제 가다 저렇게 숨겨놨는지. 그러니까 아내의 취미와 취향을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알게 됐다는 건데요. 자녀들 키우느라 서로 바빴던 부부. 다 자라 어른이 되고 나니 뭔가 허전했답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잡아준 건 바로 앤티크 그릇. 아기처럼 조심조심 매일 눈을 맞추고 바라보고 사랑스럽게 달래주는 것이 일상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답니다. 자녀들이 독립할 나이가 되자 남편은 그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해 그리고 노후에 편히 살 집을 지어보기로 했는데요. 가장 큰 원칙은 욕심내지 않고 수수하게. 그리고 집은 무조건 단층을 고집했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흔히들 전원주택을 지으면 이왕이면 높게, 이왕이면 넓게, 그래서 복층 구조로 많이 지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댁은 정말 딱 경제적으로 필요할 부분들만 단층으로 지으셨어요. 지금 이제 자식들이 이제 장성으로 나가 있는 자식도 있고 또 지금 둘이 이제 그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집에 있는데 다 떠나고 나면 이 공간 큰 공간을 뭐해요. 그리고 2층 집 져봐야 또 나이 들면 오르락내리락 힘들기도 하고 위험 부담도 있고. 다음은 방 배치입니다. 듀플렉스 구조의 이 집은 복도를 중심으로 왼편은 부부 공간, 오른편은 자녀 공간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고요. 여기는 부부 침실입니다. 주방과 거실을 오가기 편한 건 물론 부부만 사는 집처럼 느껴지는데요. 저 복도 끝에 자녀들 방이 있습니다. 미혼인 두 자녀와 함께 사는 부부. 자녀들 공간은 난방마저 개별 난방이라 향후 이 집을 떠나 자녀들이 독립했을 때 부부가 취향껏 바꾸어 꾸밀 계획이랍니다. 애들 방하고 저희 침실하고 분리한 것도 애들도 불편할 거고 또 저희들도 서로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남편의 확고한 원칙 덕분에 아내는 자신의 취향대로 집을 꾸밀 수 있었답니다. 요즘 부부는 또 다른 매력 덩어리에 푹 빠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죠? 네, 바로 부부의 외손녀인데요. 요즘은 이 녀석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이번에는 집 앞 정원으로 가볼까요? 어머! 아니 이렇게 탁 트인 공간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정말 멋있죠? 네, 두가 좋아서 선택했거든요. 와 정말 멋있는데요? 네, 멋있죠? 네. 와. 부부가 반했다는 뷰. 여러분도 한번 감상해 보실래요? 조경도 정말 단정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네. 구성해서 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정원과 더불어 부부가 좋아하는 공간은 다름 아닌 복도 창 앞 중정. 흔히 중정은 건축물에 둘러싸여 형성된 마당을 말하는데요. 집의 마당이나 거실이 외부로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주로 선호한다고 하죠. 하늘을 향해 열려 있지만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중정형 주택.
이 공간은 디귿자 형태로 좀 쑥 들어가서 개인적인 이런 공간도 되는 것 같고요. 외부에서 안 보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 공간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줌마들 수다 공간이 많이 놀아요 여기서 이 공간에서. 보니까 이렇게 다육이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같이 이사 온 거네요? 네, 같이 이사 왔어요. 와, 그럼 우리 초록 친구들은 호강하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정을 좋아하는 건 이 다육식물도 마찬가지란 말씀. 어쩌면 소박하고 정감 있는 다육식물과 중정이 닮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전원주택으로 이사 온 이후 더 여유 있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부부. 첫째 이제 그 방향, 이 정남향이거든요 여기가. 겨울이면은 해가 따뜻하게 들어오고 눈이 와도 가장 많이 빨리 녹고. 우리나라 기후에 가장 잘 맞는다는 남양집. 냉난방비 같은 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서 좋고요. 그다음에는 이 들어오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깔끔하게 돼 있고 복잡하지 않아서 좋았고. 넓은 도로가 가까이에 있어서 출퇴근은 물론 외출하기 편하다고 하네요. 확실히 생활하기 편한 그런 조건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게. 아, 중요하네요. 우선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전원 생활도 누리면서 시내 근접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좋은 면이 많아요. 마이맨션 오늘의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동선을 고려한 일자형 거실과 주방, 복도와 중정을 사이에 두고 부부 공간과 자녀 공간 완벽 분리, 디귿자형 중정. 젊음의 시간을 가족을 위해 바쁘게 불태웠던 부부는 이제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표현하며 살고 있는데요. 이사 온 지 2년, 부부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족의 건강이다. 아파트 생활할 때하고 전혀 틀려요. 여기 나와 살으니까 몸이 저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이 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해요. 상쾌하고 너무 좋아요. 정원도 한 바퀴 돌아보고 아침에 풀도 뽑고 그런 생활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자연 속에서. 그러면 마이맨션은 자연스러운 생활이다? 그렇죠. 네. 아내의 취향과 남편의 로망을 담아 더욱 따뜻한 오늘의 마이맨션이었는데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편안히 살고픈 부부의 바람. 꼭 이뤄지길 바랄게요. 결혼 37년 차.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최고의 선물. 마이맨션!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오늘 만난 주인공처럼 좀 요리에 관심 있던 분들이 뭐 그릇수집, 그다음은 플레이팅, 꽃꽂이 이렇게 취미가 흘러가는 걸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아내 그릇수집을 우리 남편분은 좋아하실까요? 깜짝 놀랐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셨대요. 네. 그런데 이 남편의 생일상을 방자 유기 그릇으로 차려드렸는데 이때 내심 남편분이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많이 지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역시 잘 차려진 밥상을 보면 누구나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표현이 일단 많이 지지 나왔잖아요. 아, 많이 지지한다는 거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서포트해주는 정도. 남자들은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집을 보니까 지난주에도 왜 저희가 그 나왔던 집이 왜 인생 2막에 짓는 집은 80세에 살아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약간 단층의 부부 중심의 집으로 딱 알맞게 되어 있어서 그런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좀 들었어요. 네, 기억하시대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 이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개별 보일러까지 둔 걸 보면 정말 편안한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볼 때 벌써 그 첫 화면 이렇게 훑을 때 중정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이거 보면서 저희가 세 명 다 와 멋있다 탄성을 자아내긴 했는데 이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좀 활용도가 어떨지 뭐 눈비도 있고 좀 그래서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전원주택의 중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나 혹은 작은 정원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정의 매력은요. 보통 많이 활용이 되는 늦봄부터 가을 때까지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중정에 찾아와서 이야기꽃을 피우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오늘 보신 집처럼요. 뭔가 좋은 집에 대한 정보, 자랑하고 싶은 집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MBC 충북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마이맨션 채널 들어오셔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멋진 집 구경도 했습니다만 그릇이 또 너무 많아갖고 두 분 다 막 눈이 커지면서 반짝반짝 즐겁게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도 어떤 집이 소개될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유혜정 리포터와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여러분 위해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요. 건물에 둘러싸여 형성된 마당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표정, 2번 걱정, 3번 일정, 4번 중정. 네,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이맨션에서 봤던 집이 바로 이것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었는데요. 일정이 걱정되는 표정을 한번 지어주시면 일정이 걱정되는 표정. 네, 요거를 빼면 답이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죠, 미정 씨? 네, 주제 문자는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앤 취향입니다. 미정 씨는 뭐 어떤 취미, 취향? 독서라고 해야 될 것만 같은데. 답정너인데요. 네, 답정너입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독서라고. 책 읽는 거, 책장 넘기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첫 페이지만 넘겨요. 첫 페이지만. 대본 넘기시는 거 제가 많이 봤는데. 자, 여러분 어떤 취미, 어떤 취향이든지 다 좋습니다. 혹시 사진으로 남겨져 있는 게 있다면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건강한 뷰티 청주에 사는 8살 남자아이를 둔 엄마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운 8살 개구쟁이 아들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이에게서 잠시라도 눈을 떼면 영락없이 사고를 치기 때문이죠. 가장 속상한 건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또래 친구와 부딪혀 넘어졌는데 그만 앞니 3개가 부러져 버렸지 뭐예요. 문제는 그 치아가 영구치라는 겁니다. 아이는 아프다고 엉엉 울고 저는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었죠. 아이를 진정시킨 후에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싶어 치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 치아를 검사하시더니 왜 이제 왔냐며 혼을 내셨죠. 현재 아이의 치아는 앞니의 반 이상이 파절되었고 뿌리에 금까지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치료 과정이 꽤 길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병원에는 저희 아이처럼 치아 파절이 돼서 온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치아 파절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아이의 앞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아가 깨질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과 빙정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치아 파절이라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파절이 좀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이제 쉽게 치아가 부러졌다는 그런 이해가 되겠죠. 예전에 드라마에 파국이다 그랬는데 파국보다 더 무서운 파절. 이 파절이라는 게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가 파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 치아 파절은 말 그대로 이제 치아가 깨진 것을 치아 파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치아 파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처럼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 파절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딱딱한 것을 씹어서 깨지는 그런 저작으로 인한 파절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린이부터 20대까지는 외상으로 인한 치아 파절이 많고요. 네. 40대 이상부터는 저작으로 인한 치아 파절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 아유 슬프네요. 씹다가 깨진다니까 굉장히 슬픈 일인데. 예. 네, 오늘 우리 사연 주인공은 아이가 치아 파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병원에 금방 가지 못했어요. 늦게 갔어요. 예. 네, 근데 사실 치아 파절의 경우에는 저희가 응급처치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치아 파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상당히 많은데요. 예. 치아 파절이 되거나 빠진 경우처럼 이제 응급 상황에서는 조치할 때까지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치아가 빠진 경우에는 보통 골든타임이 1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치아 뿌리에 붙어있는 세포가 1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치아가 빠졌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깨끗한 물에 씻어서 생리식염수나 우유에 담가서 바로 병원, 조치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가서 네네. 조치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시간 이상이 지나면 생존율이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빠르게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깨졌을 때도 마찬가지는 말씀이시죠? 깨졌을 때는 1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빨리 가서 받는 것이 치아 생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가라.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빨리 뭐 어쨌든 병원을 가는 게 중요한데 주로 병원을 내원할 경우에는 이 치아 파절이 단계별로 증상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 단계별 증상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치아 파절은 표면 손상부터 해서 그리고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 조직을 포함한 경우 그리고 이제 치아 뿌리가 부러진 경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표면만 손상된 경우에는 아프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경 조직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시린 증상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부러지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통증을 동반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외상의 경우에는 치과에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고 꼭 한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뭐 표면이랑 뭐 뿌리랑 같이 깨지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 아이 경우에는 이제 앞니 영구치 3개가 세상에 부러지고 뿌리까지 금이 가서 뭐 이게 신경 치료까지 좀 받아야 되나 싶어서 이럴 때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또 단계별로 증상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단계별로 그래서 치료법도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표면만 손상된 경우는 치료가 거의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신경 조직이 포함된 경우는 대부분 신경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뿌리 손상에 따라서 조금 이제 치료 방법이 다르긴 한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경 치료 후에 보철 치료만으로 대부분 회복이 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사진에 보시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이제 치아 파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니 2개가 부러진 경우입니다. 앞니 2개가 부러져서 신경 치료를 진행하고 보철 치료를 완료한 모습,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거는 본인의 깨진 부분은 붙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경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치아 앞니를 새로 제작을 해서 끼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철 완료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치아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제 치아 뿌리 손상이 생긴 경우는 조금 복잡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뿌리가 성장이 완료가 됐는지 성장 중인지에 따라서 치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보통 성인이 되면 치아 뿌리가 부러지면 발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성장기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 목표는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치아를 보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치아 파절은 저희가 치료를 하면 뭐 씹거나 베어 무는 데는 아무런 뭐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보통 치아 파절과 동반해서 치아 주변 조직도 손상을 오게 됩니다. 네네. 치아가 깨지면 주변에 이제 치조골이 다치거나 다른 주변 조직이 다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식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치아 주변 조직 손상입니다. 그래서 치아 주변 조직이 손상이 되면 보통 회복이 일반적으로 좀 길어지게 되고요.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식사를 하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까지 유동식이나 깨지지 않은 쪽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치아 흔들림으로 인해서 치아 고정을 해준 모습인데요. 흔들림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신경치료를 진행하면서
2주에서 4주간 치아 고정을 하게 되고요. 치아 고정을 하는 동안에 뿌리 조직이 회복이 되면서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아직 어리고 또 영구치가 손상이 되었잖아요. 자라면서 문제는 없을까요? 치아 외상으로 인한 이제 합병증은 상당히 다양하게 올 수가 있는데 가장 크게는 치아의 뿌리에 염증성 병소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부정교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처럼 치료가 완전히 이제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치료가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치료 후에도 6개월 간격의 검진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문제가 있다면 즉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에 20대까지는 외상으로 인한 화면이 하나 더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환자는 9살인데요. 뿌리가 지금 완성이 된 게 아니라 형성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뿌리가 부러져 있는 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최대한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 그런 경우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부러졌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치아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네네.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아까도 20대 정도까지는 외상으로 인한 치아 깨짐이 좀 주로 많다. 근데 40대부터는 음식을 씹다가 참 슬픈 일이긴 한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치아 파절, 치아가 깨진다고 하면은 아마 임플란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의 경우에는 저작으로 인한 치아 파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음식 씹다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초기에는 파절선이 잘 안 보여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파절선이 깊어지고 이제 조금 통증까지 유발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고기나 야채 등을 씹을 때 날카로운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에 보통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신경치료랑 크라운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완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파절선이 깊어지고 뿌리까지 진행을 한다면 발치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의 환자분은 이제 파절로 발치가 필요했던 환자분이신데요. 이제 이분은 사회생활로 인해서 이제 만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앞니를 바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빼면서 임플란트를 그날 심고 그날 치아까지 들어간 모습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이제 임플란트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치아 실비보험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치아 파절의 경우에도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보통 실비보험은 치아 파절에 주로 많이 보장을 해주는 경우고요. 외상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 실비보험과 치아보험 두 가지 문의가 상당히 많게 되고요. 이제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치아 외상, 파절의 경우에 주로 보장이 되는데 딱딱한 것을 씹었을 때 저작으로 인한 것도 보장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치아가 파절이 됐다면 치과에 오셔서 진단을 받아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셔가지고 이게 보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렇겠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저희 고기나 야채 씹을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아 파절은 초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든타임이 1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초기 치료 요즘 환자분들 보면 치아 보존에 관심이 많고요. 내 치아를 오래 쓰는 데 관심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파절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빼고 임플란트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그때 임플란트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뭐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치아 파절, 뭐 치아에 금이 가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어쨌든 최대 1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병원 가서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거는 꼭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건강한 뷰티뷰티의 치과 빙정호 원장, 유혜정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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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허리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고 복부와 옆구리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 릴링 사이드 시트업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손 옆으로 쭉 뻗어내주실게요.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그대로 몸을 옆으로 기울여 손 바닥으로 터치를 하며 위로 업 올라오고요. 다시 몸 옆으로 쭉 키가 커지며 다시 올라오고. 우리 이제 좀 더 가능하신 분은 양손은 귀 옆에다 위치해서 귀 어깨 멀어지게 유지한 후 그대로 정수리 길어지는 느낌으로 몸을 옆으로 사선으로 늘리며 내려갔다 올라와 주실게요. 정수리 더 길어지며 올라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 주실게요. 좀 더 가능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내려가서 멈춰서 약간 머물러 주실 거예요. 좀 더 복부의 긴장감을 갖고 동작을 진행합니다. 양손은 귀 옆에 위치해 주시고요. 어깨에 끌어내려 주실 거예요. 복부와 옆구리 긴장감을 갖고 엉덩이에도 힘을 주며 몸을 사선으로 쭉 기울여줍니다. 내쉬며 위로 올라와 조이고 다시 마시면서 다음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마시고 내쉬며 올라올 때 키가 커지는 느낌을 살려서 옆구리를 더 의도적으로 조여주실게요. 좀 더 강화를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려가서 이제 10초 머무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위로 올라오고요. 손 풀고 다리도 모아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15번씩 양쪽 3세트 반복합니다. 네,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귀가 잘 들리니 이게 아니고 오늘 허리 운동이었습니다. 잘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건물에 둘러싸여 형성된 마당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자, 1번 표정, 2번 걱정, 3번 일정, 4번 중정. 네, 답을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문자는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취향입니다. 네, 아까 미정 씨는 이제 독서가 취미라는. 표지만 보는 독서. 너무 이거 옛날에 이거 낼 때 입시 원서 낼 때 막 입학 원서 내고 막 이럴 때 쓰는 그런 답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오늘 저희 마이멘션에서 봤던 분은 글은 모으는 게 취미였던 그런 분을 만나봤는데 여러분의 취미 혹은 취향은 무엇인지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어느새 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건 희망, 내일 날씨는 맑음입니다. 아침에니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엔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맛집이라든지 카페 혹은 옷가게에 가더라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나 썼을 법한 물건들이 쫙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예.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죠. 네. 레트로. 레트로. 예. 네, 광고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요즘은 그 갬성 장인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발음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조금 더 느낌을 충만하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갬성. 갬성이라고 하죠. 저기 미정 씨도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레트로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아요. 지금 눈빛이 레트로예요. 지금 원래 저녁 방송 하시다가 아침 방송하느라고 지금 눈빛이 레트로인데. 들켰나요? 네. 그래서 갬성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여행을 좀 떠나봐야 되겠죠? 네, 저희가 7080 그때 그 시절로 추억 여행 슝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블리가 써니가 되고 80년대 인기 음료가 화려하게 부활한 지금은 바야흐로 레트로 전성시대. 인싸들의 필수 지침서가 된 레트로 스타일. 지금부턴 우리가 접수한다.
라떼는 마리아를 외치는 성화와 복고를 잘 모르는 복잘모 보선, 두 사람의 좌충우돌 레트로 여행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레트로 여행의 첫 코스는 인싸들이 즐겨 찾게 한다는 순천의 한 공간. 아, 저기구나. 여기군요. 저기 있죠. 가죠. 아, 스타일을 제대로 잡는다, 지금. 가봅시다. 사진기가 있는 걸 보니 혹시 사진관 아니냐고요? 빙고! 하지만 오늘의 컨셉은 뭐다? 레트로다! 지난해 문을 열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단골 코스가 됐다는 이곳이 레트로 사진관이라 불리는 이유.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가 약간 그 레트로 느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찾아왔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곳에 와서 그냥 사진만 찍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옷도 레트로 복고풍으로 한번 갈아입으시고도 찍으실 수가 있는 사진관입니다. 그럴 줄 모르고 그냥 너무 잘했어요. 우리네 부모님부터 7080 세대들이 젊음을 꽃피웠을 그 시절의 추억 뿜뿜 의상들이 한가득. 취향 따라 개성 따라 골라 입을 수 있는 옷이 무려 200벌에 이릅니다. 야, 이런 자켓들이나 이런 것도 진짜 구하기 힘든데. 근데 너무 예쁘다. 지금 봐도 너무 예뻐요. 네, 요즘에 많이들 입으시는 약간 데디핏 느낌이라 네, 괜찮게 많이. 그럼 이 옷을 편하게 아무거나 입고 그냥 사진 찍어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옷을 한번 골라 어떤 스타일 한번 하실 거예요? 저는 7080 롤러장에서 입을 만한 그런 옷들. 네. 롤러장 느낌으로. 네. 저는 과거에 약간 그 노는 형님 느낌으로. 노는 형님. 느낌으로. 아, 잘 어울리네요. 네. 느낌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컨셉으로 한번 제가 입어보도록 하죠. 레트로의 매력에 푹 빠진 청년부터 부모님의 소시적을 다시 재현해드리고 싶은 자녀들까지 남녀노소 모두를 추억으로 대동단결시키는 레트로 사진관. 두 사람의 그 시절 셀럽 입성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분위기를 내는 데는 성공.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 추억을 제대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지요. 제가 포즈들이랑 소품들도 이제 모든 촬영들 다 제가 디렉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웃는 사진이 없습니다. 다 근엄하고 진지하게 멍 때리시는 사진이라서 고개만 살짝 내려주고 여기 렌즈 봐주시면 되세요. 사진에서 안 웃고 사진 찍은 한번 없어가지고. 사진 찍고 막 웃거든요. 네.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슬픈 생각 하시면 되십니다. 여기 렌즈 봐주시도록 할게요. 원산을 바라보듯. 그렇죠. 자, 반대 조명 한번 봐주시고요. 카메라 보시고 그대로 갈게요. 하나, 둘.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엔 소품을 활용해 볼까요? 라떼 아재 성화의 원픽은 호랑이 도자기. 개성 만점 사진이 탄생하겠는데요. 바로 요렇게 말이죠. 오케이, 한 번 더. 숨 참으세요. 하나, 둘. 7080 의상 갖추고 떠난 유쾌한 레트로 여행 대성공! 이제는 진짜 완벽한 레트로로. 레트로. 라떼는 말이야. 이런 데서 제대로 레트로 감성을 느꼈어요. 라떼 나오나요? 라떼는 여기서 음악 들었었거든. 바로 이것으로 처리할게요. 좋습니다. 요아삼 라떼로는 레코드. 그러세요. 컴온. 라떼송 부르며 요란스럽게 도착한 곳은 추억의 레코드 가게. 30-40년 전까지만 해도 50여 개에 이르며 전성기를 누렸던 순천의 레코드점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는 동안에도 한결같이 한 자리를 지켜왔다는 이곳. 소시적에 음악 좀 들었다 하는 분들에겐 무척이나 반가울 추억의 공간이죠.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사장님, 여기 지금 레코드 가게가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 몇 년이나 됐어요? 50년 다 돼가요. 50년이 다 돼가요? 아니, 50년이나 시간 동안 레코드 가게 오셨으면은 사실 그 테이프부터 시작 그 전에 레코드 가게도 하신 거 일반 레코드도 있었네요. 네, 있죠. 한 테이프. 예. 여기구나. 우와. 야, 이문세. 이문세. 그때 그 시절 지금의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며 오빠 부대를 잠 못 이루게 했던 추억의 그 노래 함께 감상해 볼까요? 오래전 음악이 그리우시다고요? 이곳에 오시면 음악으로 떠나는 추억 여행이 가능합니다. 자, 레트로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코스는? 요즘에는 뭐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많이 있는데 그럼요. 예전에 또 커피숍의 원조하면 다방 아니겠습니까? 다방! 다방 커피? 레트로 감성 넘치는 다방 커피! 가봅시다. 좋아요. 문부터 가는구만. 지난해 문을 열었다는 여수의 한 카페. 시간을 거슬러 온 느낌적인 느낌이 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여기 그냥 느낌이 입구부터가 다르다. 완전 느낌이 달라요. 커피숍 맞죠? 네, 커피숍 맞아요. 아니, 저는 맞아요. 할머니 집 온 것 같아요. 그런 할머니 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커튼도 씌워서 인테리어가 와. 사실 앞에 있는 뭐 캔디 세트라든가 이런 것들, 야, 소품들도 되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네. 이거 하나 들어오면 집에서 난리 난다고. 네,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거 들어와 버리면은 이거랑 또 과자 선물 세트 있어요. 할머니 때 가면 꼭 있었던 거거든요.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 와. 오래된 집을 개조해 만들었다는 이곳은 사장님 취향을 200% 반영한 레트로 카페. 7080 세대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소품에 신경을 많이 썼대요. 테이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네. 저희가 앉아있는 장소들, 모든 것들이 지금 뒤에 있는 옷들도 좀 그렇고 우와. 지금 모든 게 지금 상당히 네. 레트로 감성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오시는 분들이 그 감성에 젖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맞아요. 요즘 유행하는 달고나 커피에 구수하고 달달한 미숫가루 라떼까지 추억 돋는 공간에서 추억의 맛을 즐기다 보면 라떼 아재 성화 씨의 어린 시절 추억담도 솔솔 피어나겠죠? 미숫가루 좀 맛 좀 보세요. 미숫가루 시키셨잖아요. 좀, 미숫가루 좀 네. 맛을. 미숫가루가 아주 떠가지고 우와 이렇게 밑에 이게 또 가라앉거든요. 네. 그 살림 많이 안 해봤네. 어제 세월에 그 뜨고 앉았어. 들켰어. 아 이거 떠먹는 거예요 이거. 잘 저어봐봐. 무엇을 먹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잘 먹네. 그래서 한 잔이야. 아이고 아주 그냥 레트로라 해야지 말이지. 장가가도 되겠어. 몇 번 보내려고 그래. 그만해. 자, 여기 쫙 달아가지고 우리 어머님들이 쫙 따라 주거든요. 주면은 일단 아들아 먹어라 하면서 탁 먹읍시다. 네. 이 맛입니다. 나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이에요. 진하고 엄청 고소하네.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엄마가 불러가지고 미숫가루 먹으라고 소리 지를 때 먹고 들어가면 여름에 이거 먹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맞아요. 네. 성아야 미숫가루 먹고 가라 이러면 올라가가지고 탁만 살리면 이 미숫가루 이 맛이. 철수의 일기. 오늘 나는 콧질질이 성화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미숫가루를 먹으러 갔다. 그런데 성화가 너무 많이 마셔서 별로 못 먹었다. 내일은 내가 더 많이 마셔야지. 철수의 일기 끝. 레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굵직굵직한 것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음악, 그리고 뭐 문화면 문화, 아니 뭐 음식이면 음식, 사진이면 사진에서 뭐 패션부터 패션 딱 보게 되면 그 하나를 꽝 찍었을 때 그 시대가 정확하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때를 추억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아마 그래서 레트로가 좀 많이 네. 사랑받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진짜 오늘 뭐 사진부터 노래부터 이렇게 카페까지 뭐 이런 생활 문화까지 제대로 즐겨본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 레트로의 감성에 빠지고 싶은 분들은 진짜 오늘 저희가 했던 코스를 한번 쫙 한번 가시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 추천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스리랑 부부였습니다. 은매기주가 은매기주가 기사랍니다. 스리랑 부부였습니다. 은매기주가 은매기사라. 기사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안 해! 스리랑 부부 어렵네. 7080 세대에겐 오래된 기억의 한 조각으로, 젊은 세대에겐 새로운 문화가 된 지금은 레트로 시대.
나이 불문, 세대 불문, 추억이란 이름으로 나만의 색다른 시간 여행을 떠나보세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더더욱 열광한다는 레트로 열풍 속으로 잠시 빠져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문제가요. 건물에 둘러싸여 형성된 마당을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문제였고요. 네, 저희가 4번 중정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번호 8846님 그리고 8867님 두 분 축하드리겠고요. 일단 8846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처음으로 캠핑을 가봤어요 하시면서 사진이 있네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제 취미는 캠핑입니다. 남편 아이들과 많은 추억 만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첫 캠핑, 뭐든지 그 첫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첫 캠핑이 너무 즐거우셔서 이제부터 내 취미는 캠핑이다. 정말. 딱 도장을 찍으신 너무 좋아 보이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즐겁게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은요 8867번님 사연 만나볼게요. 저의 취미는 옛날 돈 모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가끔 사라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몰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짠하네요. 사실 옛날 돈 모아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다. 그냥 몰래 쓰더라도 얼마 갖다 썼겠어요. 혹시 뭐 예전 뭐 환, 전 뭐 이런 거 쓰게 모으시는 건 아니겠죠? 거기까지는 아니겠죠. 네. 아무튼 힘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옛날 돈 모으기 취미 활동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생방송 아침에 마칠 시간인데요. 매년 여름이면 충주에서는 충주 호수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2020 충주 호수축제 영상을 공모한다고 하는데요. 제목이 호구 영상 챌린지입니다. 그러니까 호수 영상이 아니고 호구 영상. 호수 축제 구경 오세요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자, 2020 충주 호수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29초짜리 영상이면 되는데요. 뭐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공모 기간은 6월 14일까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뭐 휴대전화로도 요즘 많이 찍으니까 휴대전화로 찍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물과 관련된 것이면 어떤 것인지 좋습니다. 또 아울러서 호수 축제처럼 좀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영상도 오케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는요 영동 난개 국악단의 멋진 연주 들어봅니다. 국악의 멋과 매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보내는 대전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덕분에 챌린지를 만나본다고 합니다. 네, 자 내일은 혜선 씨가 다시 돌아옵니다. 영동 난개 국악단의 멋진 연주를 이정 씨는 내일 현장에서 못 듣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놀러 오십시오. 놀러를 제가 텔레비전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정 씨 고생하셨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힘차게 또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